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서 이런 말들 자주 볼 건데요. 이제 진짜 끝났다. 다시 3, 4만 불 다시 간다. 하지만 제가 보는 데이터는 그 결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20% 이상 조정이 나왔지만 그 와중에도 구조적 흐름은 오히려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누구도 저점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바닥을 기다리며 멈춰있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패합니다. 오히려 기다리다가 감정적으로 대응에 전부 진입하거나 기회를 통째로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최저점 단타가 아니라 강한 조정 구간에서 꾸준히 담아가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집한 온체인 데이터, 유동성 흐름, 제도권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해서 지금 이 위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손실, 피로감, 공포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순간들이 많을 건데요. 그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계좌 상황과 별개로 시장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결국 수익과 생존을 결정합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흐름을 외면하고 감정에 맡기면 비슷한 사이클이 반복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데이터 흐름을 학습하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변동성이 기회였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1년짜리 Fear and Greed 차트를 보시면 1월에서 4월 그리고 여름 랠리 때는 지수가 70에서 80, 극단적 탐욕 구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지금 구간을 보시면 지수가 20 근처, 최근에는 10 이하까지 찍었다가 다시 20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 레벨은 지난 1년 동안 딱 3번, 거의 FTX 붕괴급 이벤트나 나왔던 수준이고요. 오늘 게이지는 22, Fear, 지난주에는 Extreme Fear까지 갔었죠. 가격은 9만 불 초반인데 심리는 FTX와 비슷한 레벨까지 와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과거 사이클마다 심리가 바닥을 찍는 구간이 가격으로 보면 반드시 최저점은 아니어도 이후 6에서 12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장기 수익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게 모두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매수를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망했다고 할 때는 매수를 망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을 하락장이 왔다라기보다 상승장 중에서도 심리가 가장 비틀려 있는 압축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은 새로운 진입자들, 그러니까 최근에 뛰어든 자본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오래 버텨온 코어 자본, 장기 보유 자본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평단이 아래라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한데요. 지금 시장은 진짜 패닉셀러가 아니라 새로운 돈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다. URPD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가격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지. 초록색은 이익 구간이고 빨간색은 손실 구간, 파란 누적선은 전체 자본의 누적 비율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 URPD를 보면 7에서 8만 불 초반 구간에 초록막대가 크게 솟아있고 9만 불 이상 구간부터는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92K 이상의 매입 단가를 가진 자본이 약 60% 이상이란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전체 투자자 자본의 40% 정도만이 본전 혹은 이익 상태이다. 이 40%는 장기 보유자, 초기에 들어온 거래가 거의 없었던 좀비 월렛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가격이 더 빠지면 어디까지 열려있냐? 그 힌트가 온체인 오리지널 프라이스 모델에 있는데요. 과거 두 번의 대형 배어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가격이 트루민, 실질 평균 매입가와 Realized Price, 전체 코인의 실제 평균 원가, 이 둘 중 한 번은 깨는 구간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보면 트루민은 82K이고 Realized Price는 56K 수준입니다. 실제로 80K 초반 구간이 이번 조정에서 이미 한번 도달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찍은 가격에서 더 내려갈 확률은 낮지만 가격이 더 아래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서워서 손을 떼면 안 되고 내려올 때마다 대응만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3, 4만 불을 외치는 사람은 온체인 데이터를 안 보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은 새로 진입한 돈의 60% 이상이 물려있는 상태이고 과거 사이클을 그대로 도입해도 현실적인 바닥 밴드는 8만 초반에서 5만 중반이다. 누가 던지고 누가 줍고 있는지 이번엔 플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와이즈 차트를 보면 검은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선이 1000비트 이상을 들고 있는 고래 주소 수입니다. 2023년, 2024년 랠리 동안에는 가격이 오를수록 고래 수는 줄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고점에서 파는 쪽이 고래였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2025년 하반기 가격이 12만 부근에서 꺾이기 시작한 뒤로는 고래 주소 수가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정장에서 새로 1000비트 이상을 쌓은 주소가 급증했다는 건 단기 공포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온체인 관점에서 이 수익 실현 압력을 보는 지표가 바로 장기 보유자 SOPR입니다. SOPR은 간단히 말해서 팔고 나가는 코인이 얼마나 이익인가 손실인가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2년부터 데이터를 보면 진짜 상투 구간에서는 장기 SOPR이 1.2에서 1.3 이상으로 꽤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익 실현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93K 기준 SOPR은 그때보다 훨씬 낮고 근처 박스에서 위아래로만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 집단적으로 던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크립토 내부 유동성을 보는 데이터가 두 개 더 붙습니다. 첫째로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총입니다.
2022년 버블피크 이후 한번 쭉 줄었다가 지금은 다시 역대 최고치 근처인 3천억 달러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장을 떠난 자금이 아니라 새로 유입된 현금 대기 자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물 ETF 순유입 유출 차트인데요. 빨간 유출봉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초록 유입봉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단일 이벤트만 보면 큰 음수 한 번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으로 보면 아직도 순유입이죠. 정리하면 새로 들어온 단기 자금은 높은 가격대에 물려있고 고래와 장기 보유자는 값이 내릴수록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ETF를 통해 현금과 기관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즉 이 구간의 본질은 구조를 이해하는 쪽과 이해하지 못한 쪽 사이의 포지션 교환 구간이다 라고 보입니다. 먼저 영래포 잔고를 보겠습니다. 2022년은 이곳에 2.4조 달러가 초과 유동성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돈이 남아서 페드에 넣어둔 금액이죠. 그 이후 잔고가 거의 수직으로 줄어서 지금은 0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더 뺄 남는 돈이 없다는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 큐티를 이어갈 탄약이 사라진 겁니다. 연준이 돈을 빨아들이는 시대가 거의 끝났고 다시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QE는 연준이 자산을 사들여서 돈을 시장에 뿌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유동성이 공급되고 자산 시장이 상승합니다. QT 때는 반대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돈을 회수한 시기입니다. 그 결과로 9조 달러에서 6조 달러 수준까지 줄어든 거죠. 오른쪽 첫 번째 그래프는 연준 총자산 그래프인데요. 지난 16년 동안 연준은 시장에 약 8.8조 달러를 공급했고 QT로 회수한 건 대략 3.2조 달러 정도입니다. 2008년 이후 연준 자산 한 번도 원래 규모로 되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줄어든 적은 있지만 결국 더 크게 다시 증가했다. 미국의 통화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붙인 버전이 아래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두 번의 엉클, 항복 표기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재미 요소가 아니라 역사적 패턴을 시각화한 건데요. 연준이 QT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시장 금리가 불안정해지고 은행 간 유동성이 마르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시점마다 연준은 결국 방향을 바꿔서 QE로 전환했고 그 결과 자산 규모는 매번 더 높은 레벨에서 새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QT는 영구적 정책이 될 수가 없고 다음 유동성 확장을 위한 일시적 속도 조절일 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체인, 유동성, 투자자 구조 데이터를 쌓아왔는데 여기에 제도적 변화까지 붙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죠. 최근 영국이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을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이 좋다 이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틀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이죠. 그렇게 되면 보험, 연금, 은행, 자본시장법 내 회계 처리 기준이 정해질 것이고요.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는 주식, 채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자산 지위가 없으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졌다는 건 앞으로 ETF, 담보대출, 파생상품, 채권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국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먼저 말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달러권, EU, UAE, 싱가포르가 이 흐름에 올라타 있고 이제부터는 규제, 수용 경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전체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정리한 흐름을 한 줄씩만 다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심리는 사실상 FTX급 공포이다. 그리고 자본구조는 이 부분은 제가 90K 반등하기 전부터 만든 PPT라 86K 기준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때 전체 자본의 70% 이상이 86.5K 이상에 물린 상태이고 현실적인 바닥 밴드는 82K 그리고 56K 이렇게 됩니다. 현재 지금은 자본의 60% 이상이 92K 이상에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행동 데이터로는 이제 고래의 장기 보유자는 매수하고 ETF 스테이블 코인도 순유입되고 있다. 매크로 유동성을 보면 QT는 막바지이고 다음은 유동성 완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제도 프레임을 봤을 때 영국을 시작으로 법 정치 프레임이 점점 비트코인 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모든 신호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이탈할 이유보다 구조적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더 많은 구간이라 보입니다. 3, 4만을 맞추느냐, 8만에서 닫고 돌아서느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심리가 최악일 때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지, 아니면 천천히 평단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운영 원칙은 딱 하나인데요. 강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분할 매수하고 앞으로 유동성이 과하게 풀리면서 SOPR, 심리, 온체인 버블 신호가 동시에 과열로 치우칠 때 그때는 욕심을 줄이고 분할 매도하는 것. 이 영상의 목적은 지금이 바로 바닥이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한 번에 쌓아놓고 보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확인하는 거고요. 그걸 이해하면 올라갈 때만 시장을 쳐다보던 습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빠르고 정교한 리서치와 분석을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